그 다음에 볼게요. 그의 외모는 자그마키였지만 하얗고 복숭아빛처럼 붉고 스름한 피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다, 그쵸? 거기다가 그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선생이죠. 아니 외모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학 선생 아까는 이상형이라 했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수학 과목을 싫어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좀 빼게 뭐냐 조금 안 어울리니까 그죠? 붓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자, 이거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붓글씨로 편지를 쓰니까 좀 특이하죠. 저는 남 앞에서 글 쓰는 것을 제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여학생들은 대부분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쓰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 연애할 때 5, 6장의 편지를 붓글씨로 써서 보내면 밤새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자, 그가 쓴 거죠. 그래서 써서 나한테 보내면, 그죠? 여기 안에 나에게, 여기 써서 여기가 나에게 보내면,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또는 이렇게 5, 6장의 붓글씨로 쓴 편지를 받으면, 그죠? 내가 받은 거죠. 밤새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뭐뭐 하면 이렇다 이게 조금 안 맞죠. 한편의 시처럼 달콤한 사랑 노래인 듯 보고 또 보고 마냥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자, 이런 표현 괜찮죠, 그죠? 달콤한 사랑 노래인 듯 보고 또 보고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다.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죠? 이렇게 또 한 문장 이렇게 하니까 글이 글 좀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잘 쓰는데? 이런 거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쵸. 내가 싫어하는 수학 선생인데도 또 상남자 스타일도 아닌데도 그냥 키도 좀 자그만데도 그냥 좋았다는 거죠. 그는 월남 참전 2년 파병 후 돌아와. 자, 이제 보니까 시대적 상황이 나오죠. 월남 참전하신 분. 1970년대죠. 그죠? 어머니의 위치를 해드렸고, 이분도 효자네, 그죠? 텔레비전도 사드렸대요. 그의 어머님은 성탄절 다음날 시부모님 제사 준비로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한 달 정도 병석에 있다가 58세로 돌아가셨어요. 그가 제대 후 2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반복해 준 건데, 그죠? 2년 파병 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한 번 또 써주신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날릴게요. 그냥 삭제할게요. 그죠? 돌아가셨다는 거 의미가 전달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쓰면, 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나? 그죠? 괜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친 정보는 오히려 상황을 헷갈리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니 막둥이 나를 결혼시키려고 서두르셨어요. 나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지요. 그는 내 마음을 모르는 듯 전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 형편을 모르는 나는 그에게 어떻게 결혼 이야기를 해야지? 목마른 놈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나 혼자 애간장을 태웠어요.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완전 신여성이셨어요. 이분은 바로 이제 따져요, 남편에게. 이 부분 참 재밌었어요. 김 선생님은 결혼 준비가 안 되어서 저에게 청혼하지 않고 계신 거죠? 저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간단하게 시골리고 단칸방에서 출발해요. 아버지의 성화에 잘못하면 당신을 놓칠 것만 같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순간 그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 당시에 1970년대 이렇게 말하시는 이분 너무 용기 있고 멋있죠. 이 당시에는 이런 분이 바로 신여성이었죠. 요즘에는 여자가 먼저 나하고 결혼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70년대 먼저 청혼을 하자고 했죠. 앞서가는 여인상이었죠. 그래서 이 글이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의 개성이 참 넘치죠, 그죠? 먼저 청혼하고 결혼하자고. 그는 먼저 오빠를 만났고 그 후 아버지를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뵌 거죠. 아버지는 그를 보시고 남자가 키가 커야 시원시원하지. 듣자하니 자네는 형제가 둘씩이나 장애가 있다고 하니 그런 집으로 내 딸을 보낼 수 없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짠한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저희 언니도 키 작은 남자랑 결혼해 잘만 살고 있고 키 작아서 뭐 부족한 거 있어요? 키만 크고 속된 강정 같은 것보다 낫구만요? 하시며 어머니는 평생을 키 큰 아버지로 인해 속 썩으신 푸념이라도 하시듯 두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엄마는 이미 그를 사이로 마음에 드신 듯 오빠를 설득하고 이어서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 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 여기 빠졌죠? 그죠? 받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엄마가 결혼한 걸로 나오죠? 예. 잘못된 문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빠졌는지 문장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한번 끊어주면 되죠. 엄마는 이미 그를 사이를 마음에 두신 듯 오빠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승낙을 받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죠? 끊고 우리는 197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어디까지 이게 끊어지는지를 잘 하시고 끊고 문장을 끊고 그래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승낙을 받게 해주셨고 이렇게 분명히 문장 필요한 단어를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부터는 뭐 술술술술 잘 이렇게 쓰셨어요. 단칸방 30만원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이야기 써보라 했죠. 그쵸? 결혼 이야기. 첫 아들 출산 후 그는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이직해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학원으로 가셨대요. 월급 1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70년대 중반에 월급 10만원은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잘 아시죠? 자, 우리는 100만원의 집으로 옮겼고 예, 전세가 100만원이고 그죠? 30만원 전세, 월급 10만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네요. 그래요. 그죠? 둘째 아들이 태어나 300만원 독채 전세로 이사 갔어요. 아이들이 두세 살 때 학원에서 500만원가 예,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네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은행 융자금으로 1,500만원의 단독주택을 구입했어요. 지금 주택 하나 구입하려면 얼마 못해도 5억 이상이죠. 그러면 야 굉장하시다 그죠? 빨리빨리 집을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셨어요. 그죠? 300만원 전세 살 때 우리 큰애가 3살이었어요. 자, 볼게요.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점점점 그죠? 늘어났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잠든 사이 가까운 북부시장을 아이와 같이 갔어요. 어머나, 둘째 아이가 잠든 사이에 갔대요. 그죠? 나는 잠깐 사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잠깐 갔다 오려고 했나봐요. 옆에 있었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죠? 둘째 애가 잠든 사이에 이제 큰애를 데리고 가. 큰애한테 이 둘째 아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갔다 오려고. 아이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그죠? 시장을 돌다가 어느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어린 애기가 저 앞에서 울면서 가더라 고 전해주었죠. 나는 미친듯이 달려 앞으로 가서 보니
애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하고 울고 있었나 봐요.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와락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아이의 눈이 벌겋게 되어 있더군요. 자,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살면 이런 일이 조금씩 있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집 앞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남자애랑 이렇게 집을 어디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갔다가 걔는 자기 친척 집으로 간다고 나는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리미를 막 팔고 다니는 아저씨가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집이 어디니 이래가지고 저는 어디 사는데요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요즘 같으면 남자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아이는 3살인데 이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애기야 엄마가 미안해 안아주며 쓰다듬어 주니 나를 꼭 끌어안고 흑 하고 다시 흐느끼더군요.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으면 엄마를 보고 저리도 서럽게 올까 싶은지 지금도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겠죠. 이런 얘기,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써보라고 하셨죠. 그죠?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죠? 또 2층에 살 때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장난감이 계단으로 떨어질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대굴대굴 굴러서 계단 및 수도가에 눈을 다쳤어요. 볼게요. 2층에 살 때, 떨어질 때 두 번 겹치죠. 이러니까 문장이 걸려요. 턱턱턱 걸려요. 그냥 한번 끊어주면 됩니다. 2층에 살 때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계단에 굴러 떨어졌어요. 에고머니나 큰일 났죠. 아이 손에 있던 장난감이 계단으로 떨어질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대굴대굴 굴러서 계단 및 수도가에 부딪혀 눈을 다쳤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분명하게, 그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아기 젖먹이다가 너무 놀라 달려가 보니 아이 얼굴에 피가 벌겋게 묻었어요. 자, 아까 보니까 아까 그 큰애죠? 큰애가 엄마 속을 많이 조금 힘들겠네요. 그죠? 아까 길에서도 잃어버리고 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고, 그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다치고 눈이 어떻게 된 줄 알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이 눈동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눈 밑에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그렇죠? 여자애 같았으면 이제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엄청 복귀입니다. 그죠? 왜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러고 시집 보낼 거야 이러면서, 그죠? 이런 난리 납니다. 그죠? 여자의 얼굴에 이렇게 생책이라도 나면. 자, 고등학교 3학년이던 큰애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친구로 인해 병이 옮아 폐가 나빠져 고열이 났어요. 계속 이제 큰애가 그죠? 집 근처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목숨이 위험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 치료 후 1년 넘게. 자,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큰 병원으로 가야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다음 상황들이 빠졌어요. 그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절정 부분이거든요. 절정 부분에 확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병원 가는 건지 아니 그 병원에 있었던 건지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괜찮았는지 이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죠? 그런 거를 좀 쓰셔야 되는 거죠. 한 줄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어떻다? 자서전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그 과정을 넘기고 또 극복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결과만 나왔어요. 결과만. 그죠? 그래서 이 생략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써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치료 후 1년 넘게 통원 치료로 대학 생활을 마쳤어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 생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써주셔야 합니다. 나는 도저히 대학원을 기숙사에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 이 큰애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나 봐요. K대학원에 보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4남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 가까운 우리 고려대학교 이쪽 대학원 같은데, 그죠? 이쪽에 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자서전, 나 혼자 큰 이렇게 자서전을 혼자 딱 쓰신다 이럴 때는 그냥 여기가 명문대학교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죠? 원래 자서전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함께 다 함께 쓰는 자서전은 8분이 쓰시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내 자랑만 너무 나오면 조금 그렇죠. 미움받죠. 네,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자서전 쓰실 때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자, 아이들이 중학교 2, 3년 되도록 여행을 못 갔어요. 결혼생활 16년 만에 강원도 소금강으로 가족여행을 간 것이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바빴어요. 지방 행사도 두 아이 데리고 남편 없는 여자처럼 친정을 다녔어요. 자, 집안 행사도 두 아이 데리고 내가 다닌 거죠. 그래서 볼게요. 집안 행사도 나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그렇죠? 남편 없는 여자처럼 친정을 다니곤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줄게요. 그러니까 남편은 학원에서 항상 그냥 강의를 많이 한 거죠, 그죠? 강의하고 막 그랬겠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 번은 경복궁을 어린이날 갔을 때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한 경비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요. 그 아저씨는 아빠는 어디 가고 너희들만 왔어? 했어요. 순간 나는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어쩌다 앨범 속의 그 사진을 보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남편은 일하고 그죠? 그러느라 이제 같이 가족여행을 못 갔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추억 만들기가 없어서 짠한 생각뿐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데 가족여행도 못 갔어요. 여기도 좀 걸리죠. 그래서 바꾸면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게 제일 좋고 그죠? 행복한 추억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 여행을 못 다녔어 아쉬워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부로 지내온 세월이 45년, 연애할 때까지 따지자면 48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문장 잘못 보니까 그럼 동거했나? 뭐 이렇게 그죠? 연애할 때까지 따지니까 부부로 지낸 게 48년인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혼하여 지내온 세월이 45년이죠. 남편과 연애한 기간까지 따져보니 그죠? 남편과 지내온 세월이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48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아버님은 어머님이 떠나시고 27년 동안 홀로 92세까지 사셨어요. 와, 92세까지 혼자 그죠? 대단하시다 그죠? 아버님은 6남매 중 셋째 아들을 총리하셨어요. 남편이 그죠? 워낙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하더니 학교 가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재였다네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2등 했던 친구분이 남편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이 월등하게 실력이 탁월했다고요. 이렇게 말해줬나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무너져 남편은 월남 전쟁터로 떠날 때도 집에 알리지 않고 떠났답니다.
그는 워낙 힘들게 형제들 돌보면서 금금절약이 몸에 밴 탓에 월급을 저에게 주면서 당부하는 말이 물은 흐를 때 고여놓아야 해 라고 강조하여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한 결과 이제는 4층 근무를 가졌어요. 이분은 남편을 참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앞에도 많이 쓰시고 이런 부분도 그죠? 많이 쓰셨죠. 근데 잘못하면 내 자서전인지 남편의 자서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얘기는 앞에 했으니까 조금 줄이자. 줄여서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되게 치밀하시고 또 자기 목표가 확고하시고 또 가정을 어떻게 아주 잘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또 자기의 친가도 엄청나게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알겠는데 좀 비중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줄여서 그는 워낙 힘들게 형제들 돌보면서 금금절약이 몸에 밴 탓에 월급을 나에게 주면서 당부하는 말이 여기도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이렇게 맞춰라. 물은 흐를 때 고여 놓아야 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돈도 흐를 때 고여 놓아라, 저축해라 이 말인가 봐요.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한 결과 이제는 4층 건물을 가졌어요. 그쵸? 열심히 사셔가지고 4층 건물에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사시고 또 알뜰하게 사신 거죠. 그는 나에게 당신은 늘 물가에 놓은 아이 같다고 못 믿어 했어요. 어쩌다 실수로 화장실 볼일 보고 불을 끄지 않았을 때 땅이 꺼지게 걱정합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쵸? 남편이 그만큼 치밀하고 그죠? 또 절약하시는 분. 나보다 나이도 6년이나 어린 것이 벌써부터 나 죽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어서 어디 눈이나 감겠나 하며 푸념을 합니다. 남편과 나는 6살 차이가 나고 남편이 나를 좀 어떻게 동생같이 애기같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는 겉으로는 엄하게 아내의 길들이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는 72 내년이라 칠질의 나이가 되니 그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1월에 오라버님 두 분과 형부가 몇 주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언니들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그에게 감사합니다. 누구?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신유의 노래 행복해요를 크게 틀어놓고 아침을 준비해요. 당신이 살아있어 고마워요 여보 하고 아침에 인사하면 그이도 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가 곁에 있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 늘 행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직 70대는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잘 그죠? 잘 맞춰가면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남매 막둥이 철부지가 남편을 만나 48년 살면서 가정고생과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아무 탈 없이 두 아들 장가 보내고 손주들 큰놈이 4남매, 둘째 놈이 3남매를 낳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나 봅니다. 손주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 부부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어르신들 이게 유행을 해요. 998823.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그냥 가자. 대로 살다 하늘에서 그만 오너라 할 때 즐겁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제일 앞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제일 앞에 2020년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이거를 이제 제일 뒤로 보내면 되겠죠.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 보세요. 지역센터 강의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휴관이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복지관에서 그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써가지고 뒤에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남편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가정에서 아내로 또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이러이러 활동을 하고 있고 내 생활이 참 나름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죠?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정말 열심히 한 편의 자서전을 잘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쓰시면 돼요. 구성면에서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장면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을 제가 좀 봐드렸고요. 좀 이제 크게 또 한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바이트 맵힌 한 송이 백합처럼이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백합 이야기 나왔나요? 안 나왔죠? 나는 왜 이 백합인지 그게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남매 중의 막내가 살아온 길,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죠? 부여의 딸이 서울에서 보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저 하고 나로 썼으면 나로 통일해라, 그죠? 저로 시작했으면 저로 통일하시고, 그래서 나에 대한 호칭 통일하시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밝히지 않으셨어요. 나의 고향, 출생지 밝히기. 그죠? 고향과 그리고 고향의 환경 이미지를 묘사하기. 그죠? 부여란 어떠한 곳이다. 이 고향은 나에게 어떠한 곳이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 이야기에 더 많이 치중을 해라. 남편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쵸? 그래서 남편보다는 내 이야기. 자, 나의 현재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쵸? 그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또 10남매 중에 막내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존경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이니까 내 이야기에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자. 그렇게 해서 이분의 이제 글을 한번 종합적으로 봤고요. 보통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게 공개된 이 형태로 보여지는 게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글을 강의 자료로 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생생하고 풍부한 글로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